갑시다. 이제 지구 시스템 에너지 흐름에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이 3개밖에 없어. 뭐뭐인데? 첫 번째가 태양,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세 번째가 조력이거든. 각각 정의가 뭐냐면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즉 땅속에 우라늄 같은 게 묻혀있거든. 걔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야. 요걸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이게 아니야. 핵발전이라고 하는 게 수소 핵융합은 아직 구현을 못해. 너무 뜨거운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융합은 못하고 핵 분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동력을 이 지구 그 땅 밖에서 구현하고 있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고. 원전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이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바닷물의 높이차를 만들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과 달 쪽으로 물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단 말이야. 물의 높이차가 있다고. 이 물의 높이차 가지고서 발전하는 방식이 곧 배우겠지만 이제 조력 발전 또는 조류 발전 이런 게 있지. 이거 이용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 또는 조류 발전이 이제 조력 에너지 이용하는 거.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지열 발전. 이 원리를 밖으로 끄집어낸 건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발전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원자력 발전도 이거랑 같은 원리다. 태양 에너지가 좀 특이해. 태양 에너지는 태양열 발전, 태양열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거 말고 의외로 태양인 게 되게 많아. 첫 번째, 수력 발전이 근원이 태양 에너지예요. 수력 발전. 왜 그러냐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댐을 쌓아갖고 여기에 물을 가둬야 되지? 그리고 그 물을 확 끄집어내면서 발전하는 게 수력 발전이잖아. 바닥에 있는 물이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가냐고. 태양열을 받아야지만 증발하고 구름돼갖고 여기 가서 풀어주는 거 아니야?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 물이 증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원이 태양 에너지예요, 수력 발전. 다음, 풍력 발전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야. 풍력, 바람 부는 거. 바람이 왜 불어? 국지적으로 가열된 곳이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가 공기가 부족하거든?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한 흐름이 바람이거든.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거야, 풍력. 다음, 바람이 불므로써 파도가 치면 파력 발전할 수 있거든? 그럼 결국 파력은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고 바람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파력 발전도 결국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라고. 하나 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화력 발전도 근원은 태양이야. 화력 발전. 화력 발전할 때 뭐 태워? 석탄, 석유 태우지. 일명 화석연료. 화석연료의 근원이 생명체잖아. 생명체 에너지의 뿌리는 광합성으로부터 오거든. 광합성에서 식물이 영양분을 얻으면 그 식물을 동물이 잡아먹고 그 동물을 또 동물이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화력 발전도 에너지원으로 따지면 태양이라고. 알겠지? 이런 식의 특징이 있었어. 자, 밑에 보시면 얘네들의 그 에너지원 크기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은 양 차지해. 99. 몇 %였던 것 같아요. 99.9% 태양 에너지. 그럼 나머지 짤탱이들을 나눠먹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그나마 좀 더 높아. 조력 에너지보다.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보다 좀 더 높아. 이거 알아놔. 태양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다 기억하는데 이 뒷부분을 잘 기억 못하니까 이건 좀 체크해 놓으시고, 2번이랑 3번은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돼. 에너지는 항상 전환될 수 있거든. 좀 더 봐. 태양 에너지가 수력, 그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태양 에너지가 그 공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맞지? 그 다음에 화력 에너지, 즉 이 뭐라고 하냐, 화학 에너지로 바뀌지.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어. 다만 얘네 셋 사이에서는 전환될 수 없어. 다시 한번,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발전이 가능하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잖아. 발전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는 전환 가능한 게 맞는데 문제는 얘네 셋 사이에서는 전환될 수 없다고.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 될 수 없고 태양 에너지가 조력 에너지 될 수 없다고. 알겠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가능한데 얘네 셋은 안 된다 하는 게 2번, 3번의 내용이야. 체크해볼까? 2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에너지원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에너지원은 전환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내가 방금 한 얘기야. 알겠지? 에너지들은 이게 바뀔 수 있잖아. 태양 에너지가 바람으로 바뀌고 바람이 뭐 파도로 바뀌고 바뀐단 말이지. 최종적으로 전기로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 셋 사이에서는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3번이야.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즉 세 가지 사이에서는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알겠지? 태양이 뭐 조력으로 또는 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조력으로 안 바뀐다고. 됐고요. 조력 에너지에서 누구 영향이 더 크냐라고 하면 달의 영향이 더 크니까 이거 외워놔라. 시험으로 종종 나오거든요. 달의 영향이 더 커 태양보다 가까워서. 질량으로 따지면 태양이 훨씬 크지만 달이 가깝기 때문에 물의 높이 차를 만드는 원인은 달의 영향이 더 크더라. 다음 2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서 여기 지역을 우리가 저위도라고 하고 여기 지역을 고위도라고 하는데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아. 고위도는 적고. 그 이유를 내가 항상 후레쉬로 설명을 해주는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 100이라고 할게. 이 100이 90도 각도로 꽂히면은 100이 전부 다 일로 가지. 맞아? 근데 90도 각도가 아니고 옆으로 퍼지게 되면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냐고. 그럼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받아. 그치? 근데 이렇게 퍼지면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는 거지. 어차피 나오는 건 100이지만. 이해가? 그래서 각도가 영향을 준다. 각도가 영향을 준다. 각도를 여기서 고도라고 표현해요. 고도. 똑같은 얘기긴 한데 저위도는 90도로 꽂히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저위도는 스쳐 지나가니까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 맞지? 그럼 에너지가 많은 곳이 저위도야. 에너지가 적은 곳이 고위도고 이 남는 에너지를 보내주는 과정이 있어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방법. 이게 대기 대순환과 해수 순환이야. 이거 밑에다 찾아서 비춘 거 볼게. 뒤에 보면 여기 대기와 해수 순환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이 저에서 고라는 거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준다 그 얘기야. 대기 순환과 해수 순환을 통해서. 됐고 다음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이야. 에너지 순환은 봤지 방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낼 때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를 옮겨준다. 이번에 볼 걸 물질 순환인데 두 종류만 볼 거야. 물의 순환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소의 순환만 볼 거야. 두 개만 보면 돼. 물의 순환부터 볼게.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짜자잔, 육지, 바다.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인데 강수랑 증발을 좀 따져볼 거야.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 바다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고 육지에서도 증발이 일어나. 근데 당연히 육지 증발이 양이 적겠지? 바다가 70%잖아. 그 강이랑 호수 이런 애들은 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증발은 적고 여기 증발이 더 클 거라고. 요건 이해가지? 다 강수를 볼 건데 강수는 여기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강수가 내려오고 다음 여기서도 강수가 내려올 건데 강수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강수량이. 물론 압도적으로 바다에서 비가 많이 내리긴 하는데 문제는 바다 쪽은 증발이 좀 더 많아. 육지는 강수가 좀 더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증발이 100이 증발했어. 강수가 80이야. 그럼 남는 게 20이지. 그 남는 20만큼이 구름을 통해서 육지로 공급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한다. 구름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를 싹 뿌려주기 때문에 여기 강수가 더 많은 거거든. 육지에서 증발해서 비를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뿌려지는 이유가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구름이 있다고. 비구름이 있다고.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 일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물이 점점 많아지지? 여기 물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 봐봐. 여기 증발보다 강수가 증발이 더 많잖아. 물이 날아가는 게 더 많고 여기는 강수, 비가 내리는 게 더 많다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 여기는 물이 뭐 넘치겠고 이건 물이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왜? 이렇게 이동해서 온 만큼 똑같은 양이
바다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 뭐를 통해서 나가? 지하수랑 강물을 통해서 나가. 이거 돼? 그래서 요런 밸런스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대답을 해봐. 뒤로 넘겨서. 자, 육지에서 강수랑 증발을 비교하래. 누가 많아, 육지? 육지는 강수가 많아서 증발이 많아서? 강수가 많지? 강수? 그럼 물이 점점 남잖아. 그 남는 물을 바다로 보내주는 과정이 뭐였어? 지하수랑 강물이라고 그랬어. 다 바다 비교해봐. 바다. 바다는 강수가 많아, 증발이 많아? 바다는 증발이 더 많은 거지. 비가 적게 와. 남는 그 양만큼이 구름을 통해서 육지로 간다고 했잖아. 여기 증발이 더 많아요. 이때 증발이 더 많은 게 비구름을 통해서 육지로 공급된다고. 비구름. 이때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 보면 출제될 거야. 한번 풀어봐. 숫자로 계산해야지 나오는 문제가 30 몇이 이동하는 거 보이거든. 해봐. 여튼 물수지 평형은 이루어져요. 여기는 강수가 많고 여기는 증발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양은 계속 보존이 되고 있지. 비구름을 통해서 간 게 지하수랑 강을 통해서 바다로 공급이 다시 되니까 결국은 유입 유출이 같다. 유입량과 유출량이 결과적으로는 같게 된다. 다음 이제 탄소의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순환은 그림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엄마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볼게. 첫 번째가 기권, 두 번째가 생물권, 세 번째가 직권. 생물관은 뭐야? 생물권,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 수권. 이렇게 있을 때 각 권의 탄소가 무슨 형태로 있는지부터 적어볼게. 기권에는 CO2,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있고, 물론 뭐 메테인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메인은 CO2야, CO2. 생물권에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다고 하는데, 유기물. 대표적으로 C6H12O6, 포도당 같은 유기물. 광합성하면 만들어지잖아. 맞지? 다음에 수권에 있는 형태는 CO2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 돼, 탄산. H2CO3. 물론 탄산이 조금 녹으면은 HCO3- 로 이온화될 수 있고 또는 CO3E-로도 이온화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얘가 더 많아. 이 양이 훨씬 많아. 다음 직권에 있는 형태는 CaCO3, 다른 말로 석회암이라고 해요. 석회암. 석회암 형태로 있던가 또는 그 화석 연료 형태로 있던가 요런 형태로 있거든. 지금 이게 돌고 돈다고 어떤 방식으로 돌고 도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넘어오는 방식. 기권에 있는 CO2가 유기물로 들어온다. 이걸 뭐라고 그래? 세 글자로. 궤nhập 관합성. 다음, 공기 중에 있던 게 뛰쳐나간다. 생물에서부터 기권으로 나가는 과정. 그럼 광합성의 반대니까 세포호흡이겠지? 세포호흡. 또 이 기권에 있는 게 수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기권에 있는 게 수권으로 들어가는 게 용해야. 용해. 녹는다. 이거 조건은 저온일 때 잘 녹는다고 아까 설명한 것 같아. 찬물일수록 잘 녹아. 다음, 거꾸로 나갈 수도 있어. 거꾸로 기권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방출이라고 해. 방출. 이거는 고온일 때 잘 일어나. 고온. 이 저온일 때 잘 일어나고 고온일 때 잘 일어나고. 그래서 다음, 수권에 있던 애가 이렇게 직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언제 넘어가냐면 물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이 CO3 만나면은 탄산 칼슘 되면서 침전돼. 석회암으로. 그래서 이걸 침전이라고 해. 침전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그 다음에 기권으로 뛰쳐나갈 때 어떻게 뛰쳐나가냐면 이게 이제 땅 밑에 가라앉잖아. 그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석회암이 내려가는 거야.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으면 여기서부터 CO2가 발생해. 그 화산가스에 섞여갖고 빵 하고 터져나가는 거야.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또는 그 화석연료의 연소,
의해서 기권으로 나갈 수 있어. 화석연료 연소. 다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지. 이게 화석화가 되면 돼. 화석화. 화석연료. 화석화가 되면 넘어가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서로 돌고 돈다고. 이 양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탄소가 계속 각 번을 돌고 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자, 방금 얘기한 거 그림 보면 이제 이해되네. 요거 일단 이해되나 봐봐. 직권에는 석회암과 화석연료 있고, 기권은 CO2와 CH4, 탄산, 유기물. 괜찮지? 방금 설명한 거지. 다음 여기 그림 봐봐.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로 들어왔다가 호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괜찮지? 바다에는 용해로 들어왔다가 방출로 나간다. 다음 땅에서부터 화석연료나 화산활동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되는 방법은 생물에서 화석화가 되거나 또는 석회암이 침전되거나 이렇게 하면 땅으로 갈 수 있다. 다 설명했던 거지, 그치? 이게 여기 그대로 있어요.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 만들어지는 거, 그 화석연료 태우는 거, 화산활동으로 나가는 거, 용해와 방출, 석회암으로 침전되는 거. 다 설명한 거지, 오른쪽에서? 하나만 더 할까?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게 있거든? 생물권 안에서 유기물이 돌고 도는 게 있어. 이걸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하지. 먹이사슬을 통해서 생물들 사이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 됐죠? 요게 이제 탄소의 순환이 되는 거야. 탄소 분포 비율 이거 가끔 나오니까 체크해놔. 어디에 제일 많냐? 그럼 직권에 압도적으로 나와. 99.9%.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직권에 가 있고요. 숙권,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 순서라는 거. 이거 순서 물어보니까 체크해놔. 나머지는 다 됐고, 문제 쭉 풀어볼까요? 남는 문제 이제 다 풀어보면 되죠, 여기까지. 137페이지까지 다 풀어봐.